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번 주에만 조사 3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자의 차이가 4%포인트인 조사가 있는 반면 차이가 13%포인트까지 벌어진 조사도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뒤 낙동강 벨트 최대 접전지 중 하나가 된 부산 사상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나온 3개의 조사 모두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 중이지만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의 지지율은 39%에서 50%까지 널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마다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사실 3% 차이나 10% 차이나 그 오차관계 범위 내 대체로는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거는 좀 경향성이나 흐름을 보는 게 맞는. MBC는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와 함께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여론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분석하면 여론의 추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질성을 좀 배제한 시계열 평균값을 저희가 지금 계산해서 종합 주가 지수를 통해서 그날 이 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론의 흐름과 각기 다른 조사 방법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감안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선거 보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특히 총선은 대선보다 여론조사로 민심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슬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죠. 자, 장 기자,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도 보고 조사기관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여론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구체적인 지역구 하나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이 맞붙는 뜨거운 지역구죠. 네. 인천 계양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양을에서는 지난 12월 이후에요. 25개의 조사가 나와서 이를 통계적으로 종합해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50% 가까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반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공천 갈등이 한창이던 2월 30% 초반대에서 40%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 보면 두 후보자의 지지율이 지난 선으로 돼 있고 그 주변으로 지금 넓게 띠처럼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옅은석으로 표시된 굵은 리본띠는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제 오차 범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본띠가 겹쳐 있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 상황이라는 겁니다. 3월 초에 이 계양을에서는 닷새 정도 박빙 상황이었다가 네. 다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도 꽤 정확하게 여론을 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선거 결과가 이대로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가 동일하게 투표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투표에서는 연령대별 투표율이 균일하지 않죠.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또 모든 여론조사에서 특정한 지지층이 숨어버리는 이른바 샤이 현상이 있다면 이 분석 방식으로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물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을 좀 선으로 그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론 M, 지금 지역구 몇 개나 분석하고 있습니까? 총 254개 중에서 여론조사가 한 번이라도 나온 곳은 152개인데요. 네. 이 중에서 3번 이상 조사가 나온 50개에서 지지율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정리를 해놔서요. 우리 동네 지역구, 우리 동네를 선택을 하면 편리하게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합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한 것도 다 종합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예, 여론 맞습니다. M 소개해 주셨습니다.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이 급등했다거나 반대로 급락했다는 이 자극적인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심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는 걸 믿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기사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9%포인트 급등했다고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같은 기간 19%포인트나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보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5%포인트 급락했다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정당의 서울과 충청 지지율이 일주일 단위로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의 출처를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한국갤럽이 무선 전화 면접으로 매주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이 서울은 183명에서 193명, 충청권은 10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표본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오차 범위는 3월 3주차 기준으로 서울이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 충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라는 건 오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론조사 결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들에는 이렇게 미미한 표본수나 지나치게 큰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일부 지역의 세부 지표만 떼어내 보도하면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갤럽은 지역별로는 사례가 적어 매주 비교가 어렵다며 한 주 세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단위 조사는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영역별 통계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져서 표본 추출 오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세부 영역의 어떤 변동을 갖다가 그거 갖고 마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 속에서 여론 왜곡을 피하기 위해선 조사의 목적과 표본 등을 확인해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